내일이 없게 거침없고 잃을 것이 없기에 솔직한 이야기. 우리에게 내게 내일은 내일은 없다. 없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드입니다. 네, 우리 오늘 얘기할 건 데블스 플랜이지요. 요즘 진짜 화제인 예능이 있어요. 네. 더 지니어스, 대탈출, 요런 여고 출입반 요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셨던 정종현 PD의 데블스 플랜 2. 데스룸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오픈이 됐는데 네, 완전 화제예요. 그쵸. 근데 왜 화제냐? 사실 좀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되게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역대급 빌런이다. 이게 맞냐? 이런 좀 안 좋은 이슈로 화제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쵸. 영화죠. 그러니까 이런 평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데블스 플랜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어떤 최고의 플레이어? 그러니까 두뇌 싸움을 통한 어떤 최고의 플레이어를 가려내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뭐, 두뇌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이 게임이 돼버렸다. 뭐 이런 편들이 많아요. 그 중간에 또 뭔가 그 제작진이 플레이에 개입했다는 사실도 좀 드러나게 되면서 지금 여론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면 결국에 이 부정적인 여론이 요지는 그거 같다. 뭐냐면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어떤 진정성 논란, 사실 이 참가자들의 어떤 이 진정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걸 제작하는 이 PD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을 기만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요지였던 것 같아요. 보셨어요, 데브스 플랜? 네. 재미있으셨나요? 저 약간 시즌2를 보고 이제 시즌1을 접해서 다시 보고 있는데, 확실히 시즌1이 그 게임 퀄이 훨씬 더 높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시즌 1을 보고 시즌 2를 이제 봤는데 이게 근데 원래도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재밌어 했어요. 저는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네네. 더 지니어스 많이 봤었고 이 정종현 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그래도 좀 많이 봤는데 사실 더 지니어스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 예전에. 거기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좀 잘못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결국 이게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이런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진심으로 임하는 그런 진정성들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건데 보려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는데 완전 그걸 배반하는 양상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작품 중에 하나를 재소환하게 되더라고. 뭐냐면 이제 승부라는 영화. 아, 그치. 승부라는 멋진 승부. 영화가 결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진정한 승부가 무엇이냐. 이 대결의 가치? 진정한 대결의 가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영화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슈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승부가 떠올려지더라. 어떠셨어요? 근데 시즌2는 좀 약간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소희 씨를 보면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낀대, 윤소희 씨. 뭐가 답답해? 내가 저 여자였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 윤소희 씨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왜 이렇게 좀 욕망이 없으셨을까? 저 안에서? 이런.
정말 사랑해서 그게 더 답답한 이유가 그거지. 너무 한여 같으셔. 능력치가 너무 출중하신 분인데 자기 능력치에 비해서 어.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니까. 아, 좋아서 답답해, 윤소희 씨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나 시즌2 보면서 소희 씨 응원하게 되지 않아? 왜냐면, 그 사람 능력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게임도 잘 맞추고. 단연 독보적이지 않아, 사실? 나 사실, 내가 거기 세븐아이야. 나 그 세븐아이시야.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너무 멋진 플레이를 하시고, 너무 똑똑하게 잘 찾아내신단 말이야, 소희 씨가. 잘 푸셔. 산수도 엄청 잘해. 봤어? 너무 봤고. 근데 자꾸 자기 성취를 남한테 줘. 그게 답답한 거지, 사람들. 그게 화나는 거지. 저럴 거면 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 말이. 난 소희 언니 너무 응원하는데 언니는 자기를 응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빡이 치는 거야. 맞아. 그런 게 참. 그 장동민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 서바이벌 할 때 그 서바이벌 뭐지? 의지라고 해야 되나? 살려고 하는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플레이어가 아니라 제작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프로그램 만든다면은 진짜 서바이벌에 미친 애.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런 불타는 사람들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 이 데빌스 플랜 2를 관통하는. 아니 그리고 장동민 씨가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진짜 많이 나오셨잖아. 엄청 나왔지. 그리고 엄청 좋은 성과를 많이 보여주셨고. 그치. 사실 그 상금으로 먹고 살고 계신 거 아닐까? 장동민 씨?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장동민 그립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이제 올리는 것 같아, 댓글로. 나는 또 이게 있던 것 같아. 그냥 현규 씨가 되게 논란이잖아. 그니까. 근데 보니까 진짜 근데 이거는 이 사람만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 맞아. 그 뭔가 장동민과 또 비교했을 때 이 정영규라는 사람이 되게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깔보는 게 깔려 있더라. 하는 말투나 행동에서 보면. 근데 그게 일단 반감을 사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이 데블스 플랜 2 보면서 약간 또 좀 보였던 게 그거거든. 그 감옥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데스매치, 게임 매치를 할 때 그거를 모니터로 실시간 보게 되잖아. 그 생활동에 있는 승자들이. 그 메인 매치에서 승자했던 사람들이 감옥동 사람들이 생존을 걸고 사투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야. 그냥 누워서. 그게 되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 보면은 처음에는 생활동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보거든. 점점 더 이 자세가 소파에 누워.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의식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갑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심어지다 보니까 더 사람을 뭔가 무시하게 되고 좀 깔보게 되는 게 생긴 것 같아. 그 환경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맞아. 환경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 그런 게 참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인간의 어떤 본성을 보는 느낌이었달까? 아니 나도 근데 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모르겠어. 나도 막 현규 씨 보면서 이렇게 그 TV 안에 있는 현규 씨를 보면서 화가 나다가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너도 인간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장기가 거기 갇혀서 촬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하고 오면 사실 피로도가 얼마나 커. 그치.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오면 사실 우리도 막 이렇게 수업하고 오면 퍼즐러 입고 싶지 않 바로 눕잖아 사실.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 그냥 심리가. 어쨌든 그들은 게임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긴장 상태에 계속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생활동 사람들도 피곤하잖아. 근데 게임은 안 하잖아. 근데 보기는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몸이 늘어지는 것 같아.
그게 그런 맞다 것도 이건 있었고 아니지만 그냥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음.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치. 내가 어떤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거를 무의식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 그 뭐지? 그 현준 씨를 너무 하대하잖아 사실. 그거 너무 별로였고 음. 네. 근데 원래도 사람이 좀 근데 나는 또 너무 좀 짜증났던 게 사실은 거기서 현준님은 자기가 너무 그게 예쁘고 형규님은 되게 완전 반대다 T다 100% 순도 T다 근데 이거는 뭐 MBTI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T냐 F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인성의 문제고 사회성의 문제인데 그거를 그걸로 막 MBTI로 막 저기 또 아니 그치. 방패막이 삼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근데 T들 약간 그 사회성 없이 굴 때 나 T여서 그래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싫거든. 그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강지영 님이 저스틴민 탈락할 때 그러니까 저스틴 민이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다. 너무 무기력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탈락에 대해서 그 사람의 처한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입을 하게 된 거잖아. 근데 막 형규님은 막 거기서 나 한번 안 가고 싶어 이러서. 아니, 그런 말도 하잖아. 막 나가서 잘해주면 되지. 근데 뭐 나가서 잘해주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태도가 그럴 필요가 있나 이 말인 거고 그런 거는 사회성이나 어떤 사회성 문제가 아닌가 나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그치 사회성 문제지. 내가 좀 약간 싫어하는 유형이긴 해 현규 씨. 근데 약간 자기 좀 근데 현규 씨도 자기 모습 보면서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또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분은 모르죠. 그분은 모르시고 앞으로도 모르실 거고 갈 때까지 모르실 거. 규현님은 왜 그러셨을까 진짜. 그분은 모르시겠지. 모르시겠지. 아니 근데 난 사실 규현님은 좀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 왜냐면 그 사람 서바이벌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 애초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두고 온 것들이 많잖아 바깥에. 어떤 자기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나 슈퍼주니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시선들을 팬들이나 이런 것들 시선들을 인식하고 있는 게 보여. 의식하고 있는 게 보여. 근데 그거 자체가 좀 그러니까 딜레마고 너무 안 그치.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일반인 참가자들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상금과 우승을 위해서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이미지를 챙기느라고 그런 보수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이게 양립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출연하시면 안 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또 그 데블스 플랜 2에서 하리님 탈락할 때 좀 울컥했거든 많이. 왜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감옥동에 있다가 생활동에서 그 메인 매치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생활동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날렸고 마지막 또 이제 그 게임 매치를 하는데 포커를 치는데 자기가 처음 치는 포커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견뎌가면서 뭐 편집이 됐지만 3시간 4시간 넘게 치는 근데 그런 사투 끝에 탈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아득바득 그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결승에서 양보를 해준다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치열하고 막 첨예한 그런 것인데 그걸 보려고 사실 보는 건데 그건 너무 기만이지 사실 정말.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 열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그건 잘못된
맞아, 잘못했지. 아,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행동은 사실 뭔가 그 전에 탈락했던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사실 느끼거든. 너무 아니고. 이렇게 막 3시간 아득바득한 그 하린님이나 1차에서 먼저 탈락하신 추님이 정말 그래. 안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다. 너무 이 사람들 분노가 이해가 되고 나는 그래서 시즌 1이 지금 재평가 받고 있잖아. 진짜 시즌1 명작이야. 지금 궤도 재평가야. 왜냐면 궤도님 위선은 없거든. 맞아. 아니, 자기 명분이 있고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에 이입하고 너무나 최선을 다하는. 아니 난 근데 그 포커 한 개로 치는 거 있잖아. 그 시즌 1에서. 근데 계속 이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서 자기도 생존하려고 그 하나 가지고 막 계속 5개로 뿔리고 막 하잖아.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미쳤다. 진짜 잘한다. 기본적으로 되게 이분도 브레인이시고. 약간 불쌍한 햄스터 같아. 아무튼 근데 그분은 진짜 잘하시더라. 게임을 기본적으로. 그 궤도거 분 같은 캐릭터가 또 필요한 것 같아. 나 갑자기 또 타노스 생각도 나네. 사실 타노스도 자기 명분이 있잖아. 이 인류에게는 엄청 빌런이지만 선물을 주기로 해. 그 사람 나름대로 정말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캐릭터의 어떤 그 선택과 행동이 너무나 납득이 돼. 궤도도 그렇고. 맞아. 근데 이제 이 소희와 현규 이런 관계성이 사실 왜 그런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이러잖아. 아니 난 근데 나 솔직히 현규 씨는 오히려 이해가 돼. 형이 이해돼. 근데 나는 소희 씨 이해가 안 돼. 나 사실. 규현도. 아, 난 규현도 이해가 돼.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초부터 그냥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시지. 근데 그냥 그 사람은 애초부터 어쨌든 밖에 너무 두고 온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태울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장동민 씨도 뭐 그렇지만 공인이시잖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괜찮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이 프로그램 특성을 이해하고. 근데 규현 씨는 이 프로그램 특성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선한 면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앞세우시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신 분 같기도 해. 근데 아무래도 그게 좀 퇴색되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약간 비열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런 현규의 그런 점들을 알고 있는 현규가 어떤 어쨌든 히든 그런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약간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에 잘 기들여진 뭔가 한국인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신. 근데 혈당 스파이크 치세요? 아니요? 네, 눈이 약간 졸려 보이세요. 듣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시스템이 잘 길러진 뭔가 자기 혼자 판단하지 못하는 뭔가 청소년 보는 것 같았어. 규현님. 자기는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는. 소희님은? 소희님? 유일하게 이해가 안 돼. 난 근데 소희님이 나 정말 이상한 게 내 소희님 사랑하나 봐. 왜냐면 그 여자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 솔직히. 근데 마음이 가. 아니 그 사람 성향을 알겠더랄까. 어쨌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은데 자꾸 피를 묻혀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계시더만. 그래서 강정 씨가 그랬잖아. 패시브하게 공격한다고. 근데 그런 성향이었으면 나오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나는 소희님 좀
좋아하는데 응원하는데 사실 나 그 드라마래. 그 데빌스 플랜 시리즈 보면서 소희님 나올 때마다 욕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나오질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 그런 뭔가 그런 얘기 하더만 인터뷰에서 자기는 누군가를 때리는 것보다 차라리 맞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막 누구의 피스를 빼앗아야 되고 막 감옥동 갈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직면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 근데 사실 이거 일이잖아, 소희 씨한테. 그니까 어. 그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나오지 말았어야지. 왜 나와서 그치. 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이게 피해잖아 사실. 알게 맞아. 모르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자기 손해 보는 거 싫어. 근데 남을 피해를 주는 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약간 오징어 게임에서 그냥 이 소희 씨 이렇게 하면 1바다에 죽으셔. 그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다 죽으셔. 근데 또 그러면 또 참 아득바득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소희 씨 약간 막 욕 나왔던 게 소희 씨 보면서 욕 나왔던 게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소희 씨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동들을 해. 내가 진짜 싫은 행동들을 해. 예를 들어서 현규 씨가 막 너가 3등인데 내가 소희 누나한테 피스트 줄 건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나 같으면 소희 씨가 진짜 난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믿거든. 생각하거든. 좋은 사람인 것 같거든. 근데 나 같으면 야 너 현준이한테 왜 그래 하면서 뭔가 이 상황을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 누가 봐도 현규가 현준이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 상황은 아니야? 그 약간 파벌을 만드는 거잖아. 지금 나랑 나 같으면 그냥 우리 따로 해라고 얘기했을 것 같거든. 그 근데 상황에서 그게 결국에 그 사람이 하는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나 그런 사람인 진짜 거야. 일진녀 2 같은 느낌인 거야. 일진짱 옆에 그 약간 이찐 같은 느낌인 거야. 소희 언니 그래. 행동들이 왜 그래 하하 약간 이렇게 하는 다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방관자 스타일. 개빡이 튀는겨. 아니 근데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 그러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막 못 버틸 사람 같은 거야. 그런 것들을 뭔진 알겠어. 답답해. 맞아. 근데 너무 능력치가 대박인 사람인데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니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나 왜 그런 거 같으면 있잖아. 너 외모 그렇게 쓸 거면 놔줘.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얼굴도 이뻐 머리도 좋아 나 같으면 그러고 안 살아. 현규가 뭐라고. 답답해요. 실질적 우승자 윤소임. 그니까. 응. 근데 나는 난 한 중반에서 끝 정도? 약간 그 정도까지만 봤을 땐 소희 언니가 뭔가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이게 처세구나. 약간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1등을 처음에 선점을 하면 불리해지는 형국이니까 한 2등 정도로 좀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나중에 현규의 목을 탁 치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아니었어. 나는 근데 강지영 씨랑 세븐아이 할 때 나 좀 약간 그 승부 생각이 났단 말이야. 그래. 그 약간 사람들도 실질적 결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강지영이랑 그 세븐아이가 너무 멋있게 약간 이렇게 승부를 너무 그러니까 담당하게 그런 게 약간 뭔가 서로 너무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이 대결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좋은 관계고 친한 관계였지만 이 대결 앞에서는 탈락자가 정해지는 이 생사를 건 이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게 사실 이 사람을 위한 거고 그치 나를 위한 건데 그치 그게 정말 진정한 승부와 대결이라는 건데
막 너 해? 져주고 이렇게 막. 해주는 게 그치. 이 되도 않는 배려와 양보가 야, 오히려 그게 기만이야. 기만인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형규는 그런 걸 노리는 애고 또 어. 소희는 그걸 해주는 애고 그러니까 둘이 이런 모습을 보는 시청자가 빡이 치는 거야. 맞아. 아니 그 둘이 뭐 그런 관계를 내가 굳이 봐야 되나? 근데 난 사실 좀 약간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해. 맞아요. 근데 나는 그 은유 그 변호사님 있잖아. 난 근데 그분한테 좀 배운 게 이번에 많았어. 어떤 거? 그분이 계속 감옥동 생활을 하시거든. 근데 너무 밝으셔. 맞아. 그 멘탈 관리를 엄청 잘한다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분이 막 그 닭죽에 고기가 이만한 거 나왔다고 하면서 맞아. 너무 신나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핏도 보시고 감옥도 그 재수복. 아니 근데 난 좀 약간 난 못 그럴 것 같거든 솔직히 그 안에서. 왜냐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막 감옥동 생활에 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아니 잘 찾으셔. 본인도 그러실 것 같아. 저요? 그러니까 너도 그 어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 전 진짜 노력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근데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지 정말. 근데 내가 진짜 되고 싶은 추구미야. 사실 그런 그럼 최애캐가 은유 씨. 은유님. 아, 그 은유님은 사실 은유님이 난 좀 많이 이입이 됐어. 왜냐면 그러니까 약간 애정하는 캐릭터 은유님인 것 같은데 더 변호사로서 좀 예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 처음에 규현의 거짓말 눈치채는. 없다고 한다고. 그 부분도 변호사로서 자기 캐릭터를 좀 잘 살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 취지가 다양한 어떤 직업군들 모여서 두뇌 게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직업군적인 특색을 좀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모먼트들이 몇 번 있어. 변호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규현 편 드냐고 막 소희랑 막 현진이 막 그러잖아. 막 하라고 막 소희한테 규현한테 소희한테 가서 막 하는데 뭐 그런 장면 있었어. 못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윤석이가 돌아서니까 그러면 이번 턴은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고 다음부터는 너 마음대로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약간 요런 식의 어떤 수싸움 같은 것들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 은유님 하면 생각나는 거는 그분도 처음에는 되게 좀 건조하게 임하셨던 것 같아. 맞아. 특히 뭐 감옥동에서 그러니까 뭐 그분이 그렇게 계속 감옥동에 있을지도 모르셨겠지만 본인도 예측을 못하셨겠지만 처음에 그 원년 감옥동 멤버들이 다 떨어졌잖아. 다 떠나면 그게 되게 멘탈적으로 타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를 아까 말했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가 그때 터지잖아. 그 세븐아이랑 강지영이랑 셋이서 게임 매치 나 했을 거기 때. 진짜 좋았어. 근데 거기에서 그 터지는 눈물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맞아. 이 서사를 봤을 때 저 은유님이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너무 잘 알겠고 저 환경이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이입이 되는데 이겼는데 우는 거.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는 그들은 치열하지도 않았어 솔직히. 맞아. 윤소희 씨가 압도적으로 잘했어. 맞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물론 출연진이다 보니까 쫄깃하게 만드는 것도 본인의 몫이겠지. 근데 쫄깃하지도 않았어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있잖아. 그러니까 은유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은유님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이 프로그램에 이입을 하시진 않을 뭐 그럴지는 못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끝내 그렇게 이입이 되고 눈물이 터지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그녀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 그녀를 이해하게 되는데 아니 왜 양보를 해? 왜 저런 선택을 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맥락과 서사가 그치. 납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마지막 그런 행동들과 선택들이 정말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니까 감옥동에 소희 씨가 한번 갔어야 됐나 싶기도 해. 아 나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현준이가 음. 티노 말고 형규를 보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그게 근데 꼭 그런 게 있다? 또 나는 현준이가 좀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야. 나도. 근데 그 사람 되게 불안해하잖아. 그리고 근데 꼭 그런 캐릭터가 있어 또. 보면 자기 불신이 강한 사람들. 근데 옛날에 왕따 당하신 적이 있대.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아, 근데 되게 예리하시잖아, 현주님도. 아니 엄청 명석하셔. 카이스트잖아, 같은. 아니 근데 엄청 명석하시고 그리고 나는 은근히 그 사람이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 오히려 좀 한 수 더 앞으로 내가 갈 수 놀랬던 있는 게 그거야. 건데. 그 현규랑 처음으로 같이 게임하게 됐을 때 현규가 거짓말 쳤잖아. 자기 그 히든 게임 덕바둑 뒀다고 거짓말 친 거를 들켰잖아.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현준이가 현규 위험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얘를 견제하려고 탈락시키려고 하다가 뭐 잘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포착하는 걸 보면 이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약간 자기의심이 강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거야.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맞는데 자기 생각이 맞는데 의심을 해 모르니까. 이게 정말 저는 대표적인 장면이 저 지니어스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이거는. 그 하현주 어. 배우가 데스매치에서 장동민이라는 상대를 만나. 그래서 장동민이랑 하현주 배우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거지. 근데 하현주 배우가 맹사야. 근데 그분이 다 이겼어, 사실. 다 이겼는데 장동민 님이 마지막에 블러핑을 존나게 해. 근데 그거에 넘어가거든? 그래서 다 이긴 게임을 져.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내가 나를 너무 못 믿었던 것 같다고. 너무 많이 배웠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앞선 플레이들에서 장동민이라는 너무 거대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좀 나보다 훨씬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장동민이라는 정말 강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이제 더 자기를 의심하게 되는 자기가 훨씬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치. 자기한테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근데 현준이가 그런 거야. 그래. 너무 그런 캐릭터들이 꼭 한 명씩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장동민은 하현주를 이용하지 않아요. 현규는 이용을 해요. 아니 난 근데 그 현규 씨가 또 욕먹는 건 그 사람 애매하게 착한 척해. 애매하지도 않아. 착한 척을 해. 그지. 근데 그 다 보여.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칠 걸 확실하게 쳐야 된다는 거지. 규현님은 속아. 그분은 모르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 기저에 깔려 계시더라. 어쨌든 나는 잘해. 넌 못해. 나보다.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지? 왜냐면 또 계속 이겼잖아. 게임을 계속 이겼고 히든 매치 자기가 깼어. 기름종이로 깼어. 어쨌든. 그럼 기름종이가 낀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딱 지켜보니까 이 논란을 알고 이 데블스 플랜 2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표정이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되게 가득 찬 사람이고 뭔가 이 사람의 제스처나 말투나 자세가 뭔가 자기가 이미 우승에 너무 가까운 사람이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게 너무 깔려 계시던 갈수록 그게 그래서 현준님한테 넌 선수 할 줄 알아 이런 말도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환경이 사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꼴배기 싫어. 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어떤 패배를 조금이라도 맛봤었으면 감옥동에 한 번이라도 갔다 왔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 하는 생각도 있어, 나는. 맞아. 근데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 다 어찌됐건 다 통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는 거지. 반면에 현준이는 그러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근데 현준 씨 그 감옥동에서 그 뭐지? 우물 들어갔을 때 있잖아. 우물이래. 그 뭐냐? 히든 그래. 매치였나? 그래. 그것도 진짜 너무 똑똑하잖아 거기서. 근데 난 그게 좀 대단해. 그 환경이 주는 압박감이 진짜 심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깨고 나서 막 울잖아. 나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뭔지 알 것 같은 게. 그런 눈물도 우리 이해를 하는 거야. 이입이 되는 거야. 맞아. 왜 우냐고. 난 윤소희 씨가 왜 그 위경련 왔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올 수는 있죠. 올 수 있는데. 아니 나는 그 위경련이 막 그 감옥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해서가 아닌 것 같아. 현규한테 사랑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 심쿵이다. 아니 근데 위쿵이다. 아니 근데 그게 좀 생활동을 좀 많이 안 보여준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시즌 1에서도 그 궤도가 더 피곤해거든? 과학 얘기하느라. 감옥동 갔던 하석진보다 생활동에 있던 궤도가 더 피곤해. 그러니까 뭐 원래도 하석진 배우가 기본 체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 편안한 환경에 있으면 좀 늘어지게 되고 오히려 약간 좀 느슨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감옥동에서 계속 긴장감 속에서 살고 오니까 훨씬 뭔가 전투적이게 되고 없던 체력도 막 생기게 되고 에너지가 더 끌어올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시즌1 감옥동 진짜 너무 심각하지 않았어? 아니 진짜 너무 대박이고 시즌2는 너무 난 시즌2를 보고 시즌1을 봤잖아. 근데 시즌2는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너 완전 진짜 좋아. 거기 호텔이야. 진짜로. 시즌1에 비하면 너무 호텔이던데. 시즌1 봤죠? 그 주전자에서. 세수도 하시고. 똑똑해. 나는 하석진 씨 있잖아. 근데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잖아. 나 근데 시즌1은 확실히 그 서사도 너무 좋고 아니 하성진 씨가 너무 진짜 멋있더라. 이 장면 안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 어머? 아니 막 그 전에 하석진 씨가 개인 플레이를 엄청 하잖아. 이거 진짜 맛돌이야, 그게. 앞에서 게임하면서 우는 사람 절대 이해 못한다. 맞아, 오열을 해. 근데 난 뭔지 너무 잘 알겠어. 이게 참. 자기 감옥동 동기잖아, 또. 아니, 이것도 앞에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뭐 궤도를 주축으로 한 연합에 계속 패배를 하고 일단 첫 번째가 그 메인 매치에서 그 바둑기사 조연우 씨였나? 그분을 자기 손을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고 이제 이시원이랑 같이 감옥에 가서 히든 게임을 알아냈는데 거기서 이시원을 또 보내고 지금 두 번의 죽음을 이제 보내고 나서 자기도 이제 갈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끝끝내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때 그 울음과 그 절실함이 막 터져 나오는 이게 진짜 맛있는. 나 근데 두 분이 막 로맨스 같진 않았는데 전혀 막 사람들 로맨스로 막 그렇게 풀더라고. 그럼 나 진짜 완전 전우애라고 생각했거든. 완전 우정이라고 생각했거든. 로맨스 느낌도 있었던 게 나는 그 인터뷰에 있었거든. 하석진 배우가 그 조연우 바둑 그 기사 그분 탈락시키고 인터뷰했던 게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지원이랑 같이 이 히든 이 감옥에서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단둘이서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건 약간 그 전에 쌓인 어떤 우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있는. 아니 근데 이게 결국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은유적인 거를 좋아하는 거겠지. 그치. 그 유부녀신데 애도 낳으셨잖아. 그러니까.
근데 난 두 분의 그 우정이 좋았다. 그래서 눈물 나왔어 진짜. 약간 그거 딱 깨셨을 때 눈물이 너무 알겠어가지고. 그런 걸 투시네. 그런 걸 보다가 시즌 2를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빡치겠어. 그치. 아 근데 세븐아이가 약간 진짜 난 괜찮았던 것 같아. 이게 사실 세븐아이가 뭔가 하석진 롤이었었을 텐데 너무 무력하게 할 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가 대신해줘. 뭐였어 위치콤. 아니 1, 2, 3등 이거 누가 정한 거냐고.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냐고. 왜 항상 현규가 1등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언니가 1등해도 되잖아. 왜 항상 현규가 1등이야?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 아니 그리고 난 현규도 짜증나는 게 윤소희 그 뭐지? 윤소희랑 현준이랑 이제 세븐아이랑 같이 이렇게 할 때 세븐아이가 죽고 윤소희한테 몰아주잖아. 막 근데 현규가 누나 생활동 보내고 우리들이 감옥 가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그것도 약간 멋있게 그냥 담담하게 둘이 가면 되지. 뭐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짜증나는 거야 갑자기 그거 보는데. 막 윤서희 또 미경련 존나 오고. 근데 일단 처음에 보면 기본적으로 현규는 세븐아이 싫어하더만. 그런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 요렇게 좀. 나는 세븐아이 같은 사람 좋아해. 내가 약간 추구미야 세븐아이 또. 근데 또 세븐아이님도 그 첫인상은 되게 세고 말투나 어떤 행동들이 거치시니까 그런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테토남이잖아. 완전 테토잖아. 근데 진짜 상남자. 난 그분 척 안 해서 좋아. 맞아. 그분 좀 빠았잖아 세븐아이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 난 좀 약간 빠은 느낌 좀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아니 근데 나 그런 게 좀 섹시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약간 자기 그걸 좀 인정하잖아. 아니 완전 현준이한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뭐 약간 그 애견남을 아니 그래도 애정이야 내가 봤을 때 테토남의 애정인데 애견남들을 남자답지 못하고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게 있어. 아 남자가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냥 그런 게 빠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약간 그게 좋아. 현준이한테 야 넌 좀 죄송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있어. 막 이렇게 엄청 막 맞아. 그 애견남들을 가만히 두지 못해. 남자답지 못하고 생각하고.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애견남들 또. 테토남이 애견남을 좋아해. 근데 애견남들은 좀 부담스럽지. 애견남으로서 많이 당해보잖아. 너무 부담스럽지. 왜 저러나 싶고. 클라이드는 애견남이어서. 그렇잖아. 근데 또 당해줘. 또 행복해하잖아. 그렇게 하게 해줘. 그래 휘둘러. 휘둘러라. 해줘. 괜찮네. 그리고 떠나. 왜 떠나버려. 아무튼 저 세븐아이 되게 좋았다. 그러면서 또 챙겨줘 세븐아이가 현준이 엄청. 그래. 막 그 뭐지? 뭐 나 계속 칠 수 있어 막 하잖아 현준이가. 근데 그 리뷰 같이 하면서 보는데 세븐아이가 자기 이거 계속 봤다고 이것도 나름 멋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애견남의 그 멋을 챙겨줘. 나는 현준님 되게 이입되는 것 같아. 같은 애견남. 근데 너 약간 너랑 느낌 비슷해. 난 현준님 좋아. 그러니까 그런 뭔가 떨리는 그게 떨리고 연약하고 너무 너 같아. 그런 면모가 나 현준님이 그 거기 들어가서 물 차서 물 때 있잖아. 끝나고 너무 너 같은 거야. 물 때. 몰라 씨 다 눌러봐 이렇게 할 때. 그래 그거 혼자 있을 때 너무 불안해서 혼잣말 계속하면서. 맞아. 근데 현규 같은 애를 만나갖고. 근데
현규님은 약간 애매한 애겐 같아. 애겐도 아니고 테토 사실 따지자면 테토에 가까운 것 테토인데 같아. 근데 외형이 애겐인 것 같아. 그러네. 근데 그런 세븐아이 같은 분들을 싫어하지만 되고 싶어해. 약간 그런 느낌? 자기 결핍이 있겠지. 그것도. 그러려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는 거야. 추금인데 뭐 잘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그리고 사실 현규님은 환승연애로 이제 나오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약간 잡는 뭔가 무드가 환승연애 같아. 난 환승연애를 먼저 봤으니까. 그치, 어떤 연하 테토나? 그러니까 여자랑 계속 같이 있게 되는 것 같아 뭔가. 근데 그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사실. 왜 좋아할까? 그런 스타일을? 나도 몰라. 나 여자 아닌가 봐. 아니 근데 진짜 넘어가잖아 막. 근데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를? 현규 씨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사람을 타인을 그렇게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인생이 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정말 인간적인 배려, 그 씀씀이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맞아. 아니 혜연 씨랑 헤어졌다며 현규 씨가. 근데 인간 같지가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인간 같지 않다라는 거는 감정이 없어 그 사람이. 그게 너무 좀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 그 사람. 근데 나 환승연애 볼 때도 좀 그랬다. 현규 씨한테 느끼는 이질감 같은 그런 게 느낌이 있었어. 있었지 맞아. 뭔가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 거야. 맞아.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뭔가 그래서 좀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하고 와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 뭐 김용영 얘기를 하고 와라 이런 거. 보통 이게 좋아하면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 사실. 근데 그 캐릭터가 되게 잘 풀리면은 나는 기억나는 게 생각나는 게 치즈 인더 트랩의 유정인 느낌이. 그래 맞아. 그런 느낌인 것 약간 같아. 맞네. 그런 롤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유정보다 좀 코인을 잘못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약간 뭔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만약에 데빌스 플래닛에 나왔던 현규 씨라면 저 긴밀한 소통은 어려울 것 같긴 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정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영리하지. 영리한데 근데 좀 약간 나르시즘 같은 느낌은 있어. 완전 그게. 있고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못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너무 고압적이죠. 자기가 항상 위에 있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게 디폴트신 것 같다. 현준이를 대할 때 특히 그렇게 보이는 거. 맞아. 현준이가 세돌 형님을 참 좋아하잖아. 근데 그거 진짜 웃기지 않았어? 되게 앵기는데 안 받아주셔. 나 근데 이세돌 씨가 그렇게 빨리 어이없게 탈락하셨잖아요. 나 벽바둑 두는 거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번 이 데뷔스플랜 2에서의 진짜 뭐 아까 제작진의 개인 논란도 그렇고 이 허술함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고안하는데 얼마나 또 힘들겠어 이것도. 그냥 장동민 씨가 하셨으면 좋겠어. 그니까. 게임장을. 그러니까. 게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자문을 좀 구하시지. 맞아. 하지 그냥 장동민과 함께하는 장동민 플랜 이런 거 있잖아.
장동민, 뭐 홍진호 이런 사람들 불러갖고. 그니까. 아니, 기존에 초기 했던 시리즈들이 훨씬 더 평이 좋았던 것 같거든. 맞아, 더 지니어스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 저는. 아니, 피해 게임도 굉장히, 근데 악플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피해 게임도. 혹평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전작들이 너무 잘 되기도 했고, 잘 만들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더 지니어스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그 사실 데블스 플레이 완전 더 지니어스잖아. 근데 이거를 막 정말 그 완벽하게 보완을 하기라는 건 좀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하지만 보완해야 될 지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옛날에 나 진짜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었거든? 막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었는데 지상파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이었는데 막 어디 외지에 데려와가지고 막 방탈출 같은 거 하는 거였단 말이야. 막 정갈 밟게 하고 막 뱀 막 지나가는데 뭐 넘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 데를 몰아놓고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약간 신체적인 위협이 가해지는데 그런 데서 동시에 두뇌도 이래야 돼. 최근에 막 유튜브에서 그런 거 하지 않았었나? 막 벌레 먹기 이런 거. 그래. 무슨 게임이었어? 그래. 그런 거 좀 심하고 근데 밟게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아니면 뭐 못 맞추면 밥 안 주는 거 이런 거 해야 돼. 되게 지금도 뭐 밥 제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 닭죽 주잖아. 닭죽 한 번 나왔지 않아? 죽 같은 거 주시잖아. 근데 진짜 나는 밥을 안 주면 화는 나. 밥을 제대로 안 줘. 나는 그 시즌 1 때도 그 게임할 때 핑거푸드 다 깔아놓는 거야. 그래, 저거 먹으면 되겠다. 저거 먹어라. 근데 까짜잖아. 그거 까짜잖아. 아니, 진짜야. 시즌2는 까짜야. 진짜? 진짜 드시던데? 아, 시즌2는 까짜도 있어. 아, 그래? 막 과일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가짜야. 그래? 아니, 근데 그런 걸 먹어야지. 아, 핑거푸드를 먹는다? 그래서 그 왜 하리님도 갑자기 새에서 한 바퀴 돌았다 그랬잖아. 하나씩. 아, 먹고. 감옥동에 가려고? 아, 그거는 안 봤다. 그런 거 보면 다 저기 먹는 거 같은데? 아닌가? 근데 뭐 이렇게 밥다운 밥은 아니잖아. 근데 근데 이런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게 참 또 묘미였던 것 같아. 그냥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도 있지만 이 사람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아, 근데 그게 참 너무 슬프기도 한 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궤도가 그 얘기하잖아. 여기를 나가면 죽는 거 같다고 같이 느꼈다고. 나 근데 그렇게 이입이 되더라. 특히 시즌 1은 정말 그 사람의 탈락이 너무 그 사람의 죽음 같은 거야. 이게 정말 그 가상으로 구현한 이 세계라는 걸 너무 알고 있지만 이거를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이것에 너무 진심으로 임하는 이들의 그런 진정성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그 진심으로 슬퍼하잖아. 이 사람이 탈락했을 때 정말 슬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다음 게임에서 근데 이런 게 2에서는 잘 안 보여. 그치. 그게 아쉽다. 맞아. 그런 걸 보면 개도시의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해. 아,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과학은 궤도씨가 좋아하시는 그 과학은 선한 거다. 그치? 과학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니까. 아, 근데 거기 또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궤도님이 문지방 효과라는 게 있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 A라는 세계에 있다가 B라는 세계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하면 이 전에 있던 기억을 잃는데. 그 이거에 집중하게 된대. 그래서 이 데블스 플랜 그 현실에서 여기로 데블스 플랜이 공간도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이 이전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 세상이 이 사람의 전부가 되는 게 과학적인 그 문지방 효과가 있대요.
과학이네, 역시. 역시 과학이다. 아, 근데 나 같아도 좀 그럴 것 같아. 몰입하게 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거기 막 핸드폰도 못 쓰잖아. 그래. 디톡스 하잖아. 디지털 디톡스 자연스럽게. 아니, 그래서 은유 씨도 디톡스 해가지고 나갔잖아.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거기서. 그러니까 끝나고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네요. 드셨겠지, 변호사인데. 뭐 먹었을까? 궁금하다. 근데 현규 씨가 어떻게 잘해주실까, 그 상금으로. 궁금해. 한석진 씨는 그 약간 뭐 코인 같은 거 만들어, 순금 코인 같은 거 만들어줘가지고 출연자들한테 다 줬다는데. 현규 몰라. 씨는 근데 뭐 이렇게 하실까? 된 이상 받기도 좀 그치. 그러지 않아? 어. 주고 받기가? 그치. 잘 가지겠지, 그냥 다. 근데 그것도 있었잖아. 하리님 주려고 코인 하나 남겼는데 하리님 탈락해서 한겨 볼 거겠잖아. 그래, 난 그것도 좀 어이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논란은 너무 이게 그래서 난 이번 이런 논란을 보면서 또 한 번 진짜 겪었던 게 너무 깨달았던 게 특히 막 강지연 지영님 보면서 사람 진짜 메타인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 남들이 욕할 때는 진짜 욕하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정말로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인지를 계속 정확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맞아, 나는 좀 약간 TF 이런 것보다 메타인지가 좀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내가 더 그런 게 참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메타 인지가. 나는 그냥 현규님 보면서 그 자기가 팀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 T여서 그래.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무례를 T라는 방패막이로 서스름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더 싫었어. 물해요, 물해. 물해요, 물해.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즌2를 마무리했다. 진짜 형규, 소희, 그리고 규현님에게 추천해주는 영화 승부. 승부 꼭 봤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영화 정종현 PD 승부 꼭 보세요. 근데 그분은 사실 보니까 약간 짝이나 나는 솔로 PD님처럼 되고 싶은 것 같아. 인간 군상을 다루고 싶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승부를 하면서 나오는 인간 군상들? 아니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시즌에서 하석진, 이시원 그 로맨스 케미가 맛을 봤잖아. 좋으셨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좀 짝짓기 프로그램으로 자가복제 하려고 만들었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참 잘못된 방식으로 흘렀던 것 같아. 맞아. 짝짓기 프로그램 만들었어. 아니 그러지 말지. 소희씨, 현규씨. 이게 시즌 3가 제작될까요? 내가 만약에 이거였다면 소희씨 멘탈 관리 좀 잘해서 암사마귀 같은 느낌. 약간 키워놓고 잡아먹는다. 요 느낌, 요 메타로 갔을 것 같거든. 아니 이게 참 어찌 보면 참 밸런스인가? 왜? 이 세상에? 왜? 정말 이 똑똑하고 능력치 있는 사람인데 아, 요건 안 준 거야? 뭐가 부족하고 이게 밸런스인가? 신의 밸런스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안타까워 그냥. 뭐 어쩔 순 없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이런 비방들을 지금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뇌생남 이런 거 있었잖아,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 문제적 남자. 문제적 여자 해가지고 소희씨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
그 여자 편 이렇게 해서 그래. 소희 씨, 지영 아나운서 뭐 이렇게 은유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소희 씨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맞아, 절대 맞아. 안 된다. 맞아.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아닌 것 같고. 그래. 근데 또 열심히 안 하신 건 아니다. 문제 푸는 거는. 알지? 봐봐, 옷도 막. 아니, 너무 잘하시고 최선을 너무 다하신 거 알지. 하지만 그릇된 선택을 하신 것도 맞다. 맞아. 근데 난 또 그 여자한테 좀 마음이 가. 여자한테 약한가 봐, 내가. 근데 응원을 해요. 응원을 합니다.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럼 수정하고 보완하면 좋은 거죠. 그러길 바라고.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실컷 욕했지만 응원은 해요. 여러분 응원해요. 세븐아이 네. 좋아요. 전 세븐아이. 세븐아이가 되고 싶어요, 진짜. 저는 현준 마음이 너무 가고 더 자기를 많이 믿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근데 다들 현준 씨 응원 많이 하더라. 마음이 쓰여요. 아니 리뷰하는 거 영상 보니까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인스타에 자폐 사과문 올리고. 죄송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약하신 것 같아. 따로 있는데. 맞아, 사실 그래. 그러니까 현주님도 이 기회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현주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근데 유퀴즈도 나오시고 지금도 너무 출중하시지만 더 뭔가 자기를 근데 좋겠다. 믿는 일이라는 게 참 어려워. 너무 어렵죠. 나도 날 못 믿는데. 나를 믿자. 나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 나는 근데 현규 씨도 보면서 좀 대단하다 느꼈던 게 어디서 오는 자기 자신감과 확신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현규 씨 칠수하셨잖아. 서울대.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칠수를 하시면서 되게 아니 근데 그분도 그 얘기 하셨잖아. 자기 실전에 약하다고. 시험에 약하다고. 그러니까 마킹 실수도 했었다고 삼수했을 때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막 기본적으로 멘탈이 센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하면서 세신 거야? 다져진 것 같다. 실수로? 근데 또 혼자서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소통에 서투르셨던 것 같다. 인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인간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기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없어, 사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좋은 어른도 없고. 승부를 보세요. 승부를 보면서 근데 우리가 배웁시다 다시. 네. 진정한 승부. 아니 근데 윤종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썼지? 제 추구미 윤종빈. 제 추구미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븐아이 윤종빈. 근데 다 남자야. 사실 난 남자가 되고 싶은 걸까? 아니 진짜 그 포커 치는 것도 너무 위치콤보. 섹시해. 진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나도 이렇게 브이넥 입고 파인 거 입고 막 하고 싶어. 그 표정이 진짜 그러니까. 자유자재. 아니 근데 장근석 씨랑 데뷔를 하셨잖아 일본에서. 장근석 씨 느낌 있어 좀. 그러네. 장근석 씨도 몸은 애견인데 마음은 테토잖아. 뭔지 알지? 그러네요. 장근석 씨 느낌이 있어. 장근석 씨랑 친할 것 같아. 잘 어울리네. 그렇지.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능력은 윤종빈. 능력은 윤종빈. 사고는 세븐아이. 이렇게 하면 되고 싶다. 남자네요, 남자 그 자체. 아니 근데 세븐아이님도 그러니까 포커 칠 때의 네임은 세븐아이고 또 뭐 DJ로 활동할 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으시고 본명도 따로 있으시고 되게 다양하잖아. 역할이. 자아가 많으신가 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난 자아가 윤종빈 세븐아이. 나 많은데 되게 많아. 보니도 있고 지금. 나 보니도 있고 많지.
그런 그렇게 하면 것이 되죠, 뭐. 네.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될 수 있다. 모두 다 자기를 믿는다면. 가능성이 있고 자기 확신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최근에 이거 엄청 빠져가지고 이제 보드게임 카페를 가려고 하거든요. 네, 진짜 가요. 너무 하고 네. 싶었어. 혹시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아니 진짜 그럼 재밌겠다.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면 게임하면 재밌죠. 네, 너무 네. 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고. 데블스 플레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즌 1을 너무 추천드리고 시즌 2 아주 내가 좀 짜증나는 거, 불쾌한 거를 좀 보고 싶다. 아니 진짜 인간 군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저희 얘기를 또 들으시면서 좀 호기심이 가고 너무 좀 궁금해지셨다. 그러면 뭐 보시는 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는 영화 승부. 윤종빈 최고. 네, 아니 윤종빈 씨 요새 좀 연출하시거든. 나인 퍼즐. 맞아. 근데 각본은 안 하시고 연출만 하시는데 난 개인적으로 근데 각본 쓰셨으면 좋겠어. 각본이랑 연출 같이 하셨으면 수리남은 쓰셨나 직접?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참 근데 윤종빈 씨 나인 퍼즐에서 실수가 뭐냐? 남자들만 나왔었는데 김다미가 나온다. 이러니까 그게 없어. 윤종빈 씨는 브로맨스를 잘하시는 분인데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남자인데 김다미 씨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섹시하지가 않아 좀. 그러니까 보게 만드는 힘은 있는데 섹시하지가 않아서. 아무튼 그래도 윤종빈이 되고 싶다. 그래도 여자 윤종빈. 네. 내 추구미 윤종빈 세븐아이. 네, 오늘 뭐 데블스 플랜을 중점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해봤고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만약에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댓글 아이디어는 우리가 내야지. 추천을 해달라. 추천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 그거 저희 사연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뭐 마무리를 할까요? 이렇게? 네네네. 여러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네, 본격적인 여름 또 시작되는데 네. 건강하시고 너무 덥더라고요 요즘. 건강하시고 저희 끝인사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내일 만나.